반갑습니다. 제프킴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씩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몇 차례 이제 드리다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조금 오픈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또 반대로 물어봐 주시고 또 하고 있던 분들도 너 주식 하는 거 봤다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투자 버디도 생기고 아주 재밌게 요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나마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고 당연히 저보다 훨씬 경력도 많으시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볼 영상까지의 가치는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지만 정말로 제가 이제 시행착오로 겪었던 것들을 줄였으면 하는, 그리고 제가 정말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진심으로 제가 담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주제는, 제가 이제 투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부끄럽지만 어쨌든 주식을 시작한 지 1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11년 기간 동안 제가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료도 내고, 네, 벌기도 벌어봤지만 결국 그런 돈은 다 쓰이고 결국은 이제 큰 이제 수업료를 냈죠. 네, 수업료를 냈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회복을 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100% 현금입니다. 네.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당연히 현금으로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결국 그 시스템을 지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그 주식을 담보로 혹은 투자하고 있는 그 예수금을 담보로 조금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시장이나 파생상품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용거래 혹은 미수거래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주식회사마다 그 증거금이라는 이제 평가를 해놨거든요. 그 평가를 해놨는데 A라는 이제 아주 그 우량한 회사, 그리고 업력이 길고 이제 매출이 안정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업력이 이제 A 같은 경우는 평가가 좋다 보니까 증거금이 예를 들어서 뭐 20%, 30%, 40% 이렇게 이제 매겨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B라는 회사는 이제 신생의 회사고 어떤 그 증거금을 판단할 수 있는 전혀 근거나 어떤 아직까지 그런 게 안 잡혀져 있는 발전하는 단계의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증거금이 100%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런 회사는 이 회사를 10주를 살려면 10주에 해당하는 비용을 100% 제가 현금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증거금이 이제 예를 들어서 40%로 되어 있는 회사는 제가 이 회사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사고 싶은데 실제로 400만 원만 있어도 10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증거금을 기준으로 주식을 조금 더 내가 가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 어떻게 보면 대출이죠. 네, 대출. 네, 레버리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하면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 레버리지 투자를 11년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미수거래는 사실 조금 더 접근하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보다 증거금이 50%인 주식회사를 제가 200만 원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회사를 100만 원 넘게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차액을 이제 영업일로부터 이제 이틀 안에 이제 입금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수조차도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권유하는 팝업창도 띄우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레버리지 투자가 제 투자 철칙에는 첫 번째 금기할 내용입니다. 네, 절대 지켜야 될 내용이고요. 이제 뭐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투자자는 가격 변동성에 대한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금전적인 손실과 그리고 심리적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좀 풀어보면 결국은 그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샀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철칙이 저는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이나 이제 파생이나 이제 뭐 옵션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선물 옵션이나 파생 그리고 여러 가지 공매도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들의 기본은 레버리지 투자거든요.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 자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버리지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자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에이 뭐 100만 원 투자하는데 이 100만 원 그냥 카지노 같다 생각하고 잃어도 그만 벌어도 그만인데 100만 원 투자해서 언제 100만 원 벌겠냐. 100만 원 투자해서 신용을 써서 2, 300 정도 투자해서 뭐 한 30%만 놔도 100만 원 버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습관과 철학이 투자에 있어 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인생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씩 어떤 대화를 먼저 이어나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또 구독을 하고 계신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지인분들과 함께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를 사실 생각을 많이 가끔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이제 짬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혹시 포커를 쳐보셨나요? 온라인 게임이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포커라는 게임을 한번 쳐보면 소액 투자자이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정말 게임으로 힐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방을 노립니다. 한 방. 예, 한 방을 노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패가 안 들어왔는데도 그냥 베팅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 이 판돈, 결국 이 세상의 주식 시장이든 투자의 시장에서도 내가 느낀 건 그거거든요. 판돈을 늘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호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작은 돈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한 방, 한탕, 이런 마인드와 철학을 정말 버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에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벤자민 그레엄의 말씀처럼 심리적인 충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을 함부로 팔아버려서 시장의 판돈을 키워주는 혹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투기적 자금으로서 나의 크든 작든 나의 자금을 활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간, 그 신용이나 미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정적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나의 금액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저희 투자 철칙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투자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는 분들은 제가 그래도 11년간 투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바로 100% 현금, 이 이야기를 조금 반영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재미삼아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만 굳이 경험 안 해보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술을 한번 써볼까? 신용을 한번 해볼까?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1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100만 원치 주식을 사고 그리고 뭐 50만 원을 투자를 하면 50만 원치 주식을 사고 뭐 이런 그 자신의 현금으로 반드시 투자를 하라. 끝까지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디테일을 높여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함께 소통하고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혹은 뭐 동의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더 나은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도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